유통관리사 챕터 4 마케팅을 조사하고 평가합니다. 마케팅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이게 얼마 정도의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먼저 조사, 자료 분석 기법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이거는 유통 마케팅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조사할 때, 자료를 확인할 때 쓰는 여러 가지 기법 중에 하나예요. FGI, 포커스 그룹 인터뷰, 표적하는 그 집단을 가지고 면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소비자가 있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표적해서 선발한 다음에 집단을 구성해요. 그래서 비체계적이고 자연스럽게 면접을 시행해서 전반적인 마케팅을 우리가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할 때 언제 하냐? 어떤 정보를 획득할지 모를 때, 그리고 어떤 현상이 원인이 되는 문제 정확하게 모를 때, 소비자들의 내면 욕구, 태도, 감정을 파악해야 되는 경우, 계량적인, 그러니까 수치화되는 그런 조사받은 결과로부터 구체적인 좀 이해가 필요할 때, 정량적인 결과를 심층 분석할 때 표면, 집단, 면접법을 보는 거죠. 질문을 통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군집표보는 모집단에서 상호 다른 배타적이라는 게 다른 집단을 모집하고요. 조사자들은 이 배타적인 집단 중에 몇 개 집단을 표본으로 샘플로 추출하죠. 자, 회귀 분석은요, 모형의 독립 변수들이 각각 A와 B가 서로 독립적이고 관련이 없다고 가정을 해요.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분석하는 게 회귀 분석의 기본 특성인데, 만약에 우리가 점포에 대한 성과를 파악하고 싶다. 구역별 점포의 성과에 대한 여러 변수들이 있겠죠. 영향을 주는 게. 상대적 영향력 분석이 가능하고요. 회귀 분석에서는 중요한 게 표본, 예시가 충분하게 확보돼야 돼요. 근데 단점으로는 실무적으로 유사한 거래 특성과 상권에 가진 점포들의 표본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특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회귀 분석은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실제 문제를 보면서 그때 나올 때마다 예시들을 한번 추가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수요를 예측합니다. 이거 조사 기법은 두 가지, 정성적, 정량적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델파이법, 시장조사법, 판매원 이용법, 패널 조사법, 역사적 유추하는 방법. 정량 같은 경우에는 시기열 분석법, 그다음에 인과형, 원인과 결과적, 회귀 분석, 계량 경제, 투입과 산출 이런 걸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정성인지 정량인지 구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역통 마케팅을 선구한다 이랬을 때 정량적 숫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정석적 얼마나 집중했는지, 협동심과 갈등 이거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쵸? 여러분이 마음으로 합격하고 싶다. 그 마음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 걸 평가하는 게 정성적. 그리고 몇 점이다. 그런 숫자나 비율 나오는 게 정량적. 그래서 경로 구성원의 성과 평가 기준과 성과의 척도 이것을 연결해 보면, 만약에 우리가 매출 성과를 확인하고 싶어요. 그럼 이것을 총이익, 판매 할당량, 시장 점유율 이걸 가지고 매출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거죠. 판매 능력은 전체 판매원 수에서 판매원의 비율이라든지 재고 유지, 쌓여져 있는 그 물품에 대한 것들을 파악하려면 평균에 남아있는 재고량, 그리고 평균 남아있는 재고 유지율, 재고 회전율 이런 것들을 예시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개 시험 문제 나오면 이 매출 성과의 성과 척도 예시를 찾으세요 하면은 매출 성과니까 상품 판매에 대한 예시들, 판매니까 판매원의 비율, 재고 유지니까 재고량과 재고 유지율, 재고 회전율. 그래서 이것들은 예시가 낯설 뿐이지 또 문제가 나오면 어렵진 않은 내용입니다. 자, 유통업의 이 자체의 성과를 평가하고 싶어요. 그럼 명목척도, 서열척도, 등간척도, 비율척도 이거에 대한 예시를 보실 텐데, 명목척도는 대상을 규명하고 분류하는 숫자들로 구성해주는 척도, 서열척도는 응답자가 직물 대답들 간의 상대적인 서열 정도, 등간척도는 대상 간의 격차를 서로 비교할 수 있게 하는 거, 비율척도는 절대 0점을 고정시켜서 응답자 간의 절대적 격차를 규명하고 원래 응답을 비교할 수 있는 척도. 이렇게 보시면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 명목, 서열, 등간, 비율 이런 것들 생각하셔서, 명목은 분류, 그 다음에 서열은 상대적 서열, 등간은 격차 비교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실제 예시들이 나오니까 나오면서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서비스 품질 이것을 보면서 5가지 차원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신뢰성, 확신성, 유형성, 공감성, 대응성, 같은 말로 반응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고 싶잖아요. 이 회사가 서비스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했을 때 신뢰성은 성과에 대한 믿음 아니면 일관성들을 얘기합니다. 확신성은 그 회사의 능력, 신용, 안정성, 유형성은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증거들,
공감성, 이것들 평가할 때 고객에 대한 요구를 이해했는지, 대응성은 서비스에 대한 의욕과 준비가 됐는지, 이런 것들 5가지를 구분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Movement of True, 진실의 순간이에요. 고객과 기업이 접촉하는 그 짧은 시간 만에 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이 진실의 순간, 이것도 단어를 좀 이해를 해 주세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마케팅에서 또 재무 성과까지 측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도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ROA, ROI, GMROI, GMROS, CMRA. 그래서 각각의 예시들을 이 단어가 어떤 걸 뜻하는지를 물어보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들도 한 번 더 이해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 번씩 읽어보면 ROA, 총 자산분의 수익, 총 자산 이익률, 그다음에 ROI는 순 자본의 총이익, 투자 자본 이익률, 그다음에 총 마진 수익률은 총 마진율 곱하기 재고의 회전율, 그다음에 GMROS, 판매 면적당 매출의 총 수익률, 그다음에 CMRA는 경로 구성원의 총 자산 수익률. 그래서 조금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먼저 요 2개 먼저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요 3개 연결해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